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간만에 상승해서 반가웠던 시장인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앞에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배가 침몰하는 거 아닌가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장이 나타나서 이 배는 잠수함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나빴던 분위기가 오늘 이렇게 반대로 나타났던 이유가 있을까요? 뉴스 중에서 뭐 특별하게 오늘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외국인의 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없었다. 네. 그러면 어제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뀔 만한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바뀐 거, 그거는 뭐 아침에 MSCI 지수에 6개 종목이 들어가고 3개가 나가고 요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우리나라 시장이 소외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카카오페이. 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외국인이 점유율이 2.39%였어요. 어저께. 근데 어제 장 마치고 신고를 했거든요. 45%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5,500만 주를 갖고 있어요. 20조잖아요. 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보유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카카오페이는 뭐 비슷하게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갑자기 늘어가지고 혹시 이게 블록딜인가, 이게 거의 뭐 절반인데, 블록딜도 아니고, 신고를 일부러 어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안 좋지 않았을까. 지금 하락은 악재가 3개가 나왔어요. 카카오페이, 요소수, 그 다음에 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카카오페이 때문에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상태다. 근데 오늘 그게 MSCI 지수의 종목을 교체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걸 신고하고 나서 외국인이 이제 포지션을 바꾸는 건지 하여튼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변화된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점. 어제 아침에 분위기가 나빠서 회복을 하긴 했는데 너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그거를 다 채워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변화된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미국 시장은 뭐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달러가 이틀 연속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 빠졌습니다. 장중에 1176원으로 빠졌어요. 보기 드문 현상이죠. 보기 드문. 지금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1.568, 우리나라 금리가 10년물이 2.328. 변화가 크게 없거든요. 근데 환율이 빠졌다.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영국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 예상치가 나왔는데 6.6%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전망이 6.8%였어. 조금 둔화됐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국의 경제 지표들 쭉 보니까 나쁘지 않다. 전년 동기 대비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6월부터 8월까지 작년에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3분기잖아요. 2분기랑 3분기랑은 완전히 다른 분기인데 지금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전년 동기 뭐 어떻게 비교가 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수출 물가가 25.3%가 나왔습니다. 25.3%. 우리나라 수출 물가가. 수입 물가는 35.8% 나왔어요. 35.8%. 근데 우리나라 전체 물가는 지금 현재 얼마냐? 2.6%입니다. 2.6%. 다른 선진국도 유럽 이런 데 비해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를 전량 지금 수입하는 그런 의존국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2.6%다. 그러면 또 뭐 부동산 가격도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현재 물가가 높긴 한데 조금 오늘 나오는 이 수입 물가는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걸 설명할 수 없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오페크가 4분기에 그 석유 수요가 신흥국 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감소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증산을 할 수 없다. 네. 근데 내년에는 수요가 조금 회복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이 지금 증산하라고 하니까 증산 못 한다라는 거죠. 네.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지금 물가 때문에 에너지 가격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오페크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데 증산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 최대 철강 업체 아르셀로미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철강 수요가 12%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금속주들이 또 많이 오르고 사마알루미늄은 상한가를 갔어요. 네. 계속 빠지잖아요. 계속. 예. 왜 빠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다. 예. 그리고 미국의 그 전체 휘발유 평균 가격이 3.42달러. 네, 이거 4달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캘리포니아의 평균은 4.65달러입니다. 네, 넘었어요. 전체는 3.4달러.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든이 에너지 가격 낮추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4달러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바이든이 화웨이하고 그 중국의 ZTE라는 통신 그 장비 업체 그 두 개의 거래를 금지하는 그 법안에 서명을 했다. 뭐 이런 걸 악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인프라 예산을 이렇게 돈을 또 쓸 거냐?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네. 반대가 좀 심하다.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돈을 이렇게 많이 풀 거냐, 지금. 지금 1조 2천억 달러를 통과시켰는데 또 1조 8천억 달러 정도를 또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반대를 하는 거죠. 예.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미국 정부는 지금 이걸 돈을 더 풀어야 되거든요. 시장에다가. 예.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런 걸 따져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을 할 이유는 없죠. 예, 반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분위기하고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느냐. 예. 그런데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보면 그 비관적인 그런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뭐 자포자기식의 그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수급이 꼬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왠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10월 달에 반등하는 거하고 이번에 반등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예, 지금이 조금 더 좋다. 추세 보조 지표를 보니까 오늘 하락 쪽이 한 38 정도에 있던 게 32 정도로 떨어졌고요. 상승 그게 지금 이렇게 하락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25 정도로 이렇게 15에서 한 25 정도로 이렇게 확 올라갔거든요. 네. 거래량이 아침에 너무 좀 부진해가지고 이번 반등도 10월 달처럼 좀 부진할 것 같다. 그래서 상승률이 좀 둔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후 들어가지고 갑자기 거래가 더 늘었습니다. 네. 늘어가지고 6억 5천만 주 정도 됐거든요.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을 넘었어요. 네. 분위기는 10월보다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이 너무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매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갑자기 혹시나 미국 부채 한도를 언급하면서 매도량이 늘지는 않을까요? 네, 원래는 제가 그 10월 제가 말 정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11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11월 중순부터 이제 부채 한도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미국 시장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빠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예,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MSCI 그 이머징 지수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편입 비중이 12%였다고. 근데 이번에 종목 조정하고 나면 12.1%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13%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항상 대만보다 높았고, 예, 그랬는데 이게 12%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예. 뭐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최근에 그 이머징 스프레드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제 보니까 3.3까지 올라왔어요. 2.7에 있던 게 지금 3.3까지, 지금 최근에 10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조금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나라의 오늘 그 금리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장기물을 발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신흥국들은 장기물을 발행을 못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발행을 거의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잘 안 사죠. 예. 우리나라는 30년물하고 50년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10년물이 2.35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30년물이 2.28이에요. 50년물도 2.28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미국의 제가 30년물 국채 금리가 2.05였는데 1.99 정도 된다고 1.94 정도로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30년물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 네, 지금 10년물은 기준금리 차이만큼 정도 나는데 30년물은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불안하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개인 부채도 많고, 부동산, 거품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채권, 장기물, 이런 게, 금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 안정되어 있다.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부채 한도 때문에 시장이 조금 출렁거린다고 해서 겁을 먹을 것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예.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악재였는데, 이번에는 악재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번에 또 선거 때문에 또 그렇고 이래가지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예. 좀 그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물가가 높은 것을 걱정하고 시장 하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시황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을 살 때 샀지 않습니까? 샀는데 지금 4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주가가. 이 흐름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자꾸 빠지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뉴스만 찾아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주식 토론방, 대화방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온갖 비관론으로 막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읽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 교수님 말씀대로 겪어보지 못한 그런 폭락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귀가 솔깃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황이 필요하거든요. 믿고 지금은 그냥 살짝 빠졌다 그냥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흐름상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를 막 접하고 나서 갖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주식을 팔게 되는 겁니다. 언제? 바닥에. 어제 같은 바닥에 파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오르잖아요. 그럼 어제는 빠져서 겁나서 못 사고, 오늘은 올라서 또 못 사고, 예. 빠질 때도 겁나서 또 손절해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황이 물론 정확한 시황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맥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다. 겨우 카카오페이 하나 때문이다. 예.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다만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상방의 그 벽이 이게 조금 뚫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시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너무 높게 뛰니까 이 물가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또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또 이제, 정말 물가가 막 이렇게 13% 이렇게 올라가면 소비가 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선장이 잠수함으로 변한다 않습니까? 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연준이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언제에 그 영향을 미칠까? 내년에 금리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안 떨어지면 영향을 받겠죠. 예. 그리고 연준이 말을 바꾸면 그때가 이제 위험한 때입니다. 연준이 말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믿고 있는데 갑자기
잠수함을 못 빼간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구명조끼 입고. 그때가 큰일 나는 거고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물가가 지금 높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물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경제가 충격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많은 분들이 수출로 먹고 산다. 수출 주도형이다. 아직도 수출 주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중국입니다. 그런 나라는. 중국이 이제 수출이 뭐 한 60, 7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국은 소비가 70% 정도 되고, 일본도 소비가 55%예요. 이게 물론, 그 CIA에서 그 팩트북, 월드 팩트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보고서가 있어요. 각 나라별로. 예. 뭐 인구하고, 뭐 경제하고 정치하고 이런 거 싹 써가지고. 거기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이 수출이 55%, 그리고 소비가 17%거든요. 예. 일본도 소비가 중요해요. 일본이 경제가 안 살아나는 이유가 돈을 안 쓰잖아요. 일본 국민들이. 소비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경제가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43%, 소비가 48%예요. 이게 2017년도거든요. 지금은 이거보다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소비 패턴, 소비 규모 이런 걸 보면 예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바꾸는 게 좋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가 아주 중요해요. 다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소비의 힘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가 8천만 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선진국들은 다 8천만 명 이상이에요. 일본은 1억 명이 넘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6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 소비가 많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소비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경제를 지탱하는 게 수출보다 더 크다. 예.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이 소비가 높으면 더 충격이 큰 거 아니냐? 그럼 미국은 70%인데 물가가 높으면 중국보다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가 높아가지고 나중에 경제를 침체를 시킬 때 그때 충격을 받는 게 이제 미국인데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은. 예. 지금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이게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내려와야 뭐 좀 설명이 가능한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경제를 만드는 이거 조작하는 사람이 내려갈 거다라고 하니까 그거 믿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의 힘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오늘 헝가리가 휘발유하고 경유 가격 상한제를 발표를 했어요. 그 총리가 극우 성향의 총리인데 선거가 있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작년 대비 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로 그어버렸어요. 선거 때문에 이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네. 뭐 그런 극단적인 그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오페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전문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제일 중요한 건 연준이거든요. 연준이 지금 그쪽 기관들하고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페크도 수요가 둔화될 거고 경기가 둔화될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연준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왜? 미국은 소비가 지금 아직 소비 여력이 아직 충분하고 아직 소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업률이 아직 고용이 완전 고용으로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고 다른 글로벌 경제를 불안하게 볼 이유가 없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타이밍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놓치고 있다. 카카오페이 때문에. 제가 카카오페이 주주분들한테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수급이 꼬였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바뀌지 않을까? 오늘 그런 신호가 보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뜻밖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부채 한도 그것만 잘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